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재명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몸통.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를 조작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해왔는지 그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 이재명의 충격적인 녹취록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트남을 통해 북한으로 갔다는 90만 배럴의 의혹 속에 왜 베트남에 갔는지도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를 저격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받았다고 하셨지만 질책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심한 수준의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경찰청 직원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만두시냐? 그 조선 입회하러 오셔라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 당에서 이 지랄지랄 한다 뭐라 한다 지랄지랄 뭐라 한다 그 당에서 뭐라 한다는 사람이 이제 내 머릿속에는 그분 김희응 씨이셨고 그럼 그러니까 이거네. 질책 이상이었던 질책은 아니고 지랄이었다. 아니 저기 백총님이 공개한 녹취록 중에 그 김현지 씨가 선거 자금 관련해서 통화한 녹취 기억하세요?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 안 돼.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 느낌이었는지 반말 섞이고 반존대. 가끔도 존대하면서 우리가 농협에 송금해 대북에 송금하지 마 이런 게 지금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남욱과 유동규 간 녹취 내용 폭로되었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핵심 증거 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가 지난 4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녹취 내용을 폭로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조사 과정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며 직접 확보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결국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선 기자들은 취재를 잘하고 있지만 데스크에서 기사화가 막히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시청자들이 직접 내용을 확산해달라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수사 1기 2기로 나뉩니다.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며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시기입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과 정진상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기 수사팀에서야 비로소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2기 수사팀에서 이재명이 주범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백광현 대표는 문제는 검찰 전체가 아니라 1기 수사팀의 지휘부입니다. 수사 축소, 왜곡, 충격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1기 수사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녹취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 대표는 이날 핵심 근거로 남욱의 귀국 배경과 관련된 녹취를 자신이 운영하는 백브리핑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폭로 내용에 따르면 남욱은 1기 수사검사의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특정 인물들만 구속하고 사건을 정리할 정인이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녹취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협조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이를 근거로 수사 방향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폭로 방송에서는 남욱과 유동규로 추정되는 인물 사이에 또 다른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팩트대로 가자 거짓말하지 말자 팩트대로 벌 받으면 됩니다라는 발언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1기 수사 때도 대장동 특혜 주범은 이재명이며 이재명 주범임을 남욱과 유동규가 인정하고 그대로 자백했다는 충격적인 폭로 녹취 내용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백 대표는 이 같은 사적 대화가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남욱이 2기 수사팀에서 말을 바꾸긴 했으나 1기 수사팀에게 수사를 받을 당시에 공범인 유동규와 나눈 대화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장동 주범이 당시에도 이재명임이 명백했다는 충격적인 객관적 증거가 백광현 대표의 폭로로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에 대한 발언도 폭로됐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이들의 진술 기록도 함께 공개 폭로했습니다. 백 대표는 특히 1기 수사팀 지휘부를 문제 삼으며 이정수, 김태훈, 정영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지휘부에서 막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검사의 경우 대장동 재판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를 주도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또 당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등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재명 주범이 명백한 것인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일단 녹취가 실제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인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대화가 사실인지 여부는 앞뒤 전후 사정과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해당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는 백광현 씨를 출석시켜 증언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녹취 더 있습니다.
백광현 대표는 이날 방송 말미에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녹취도 있습니다라며 추가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국회의원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 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폭로 방송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만큼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 사실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심각한 내용을 폭로한 백광현 대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백광현 대표가 폭로한 녹취록 내용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가해질 치명적인 핵심 증거가 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일기 수사팀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려 했는지 그 추악한 사법거래의 민낯이 통째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직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백광현 대표의 충격 폭로 방송을 보고 이제야 퍼즐이 완성됨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국조특위에서 왜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끝났네요. 쉽게 말해 현직 대통령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현재 폭로된 녹취록의 핵심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일기 수사에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기 수사를 했던 박상영 검사와 송경호 전 지검장도 대장동 위례 특혜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라고 충격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법조인이지만 박상영 검사와 송경호 전 지검장 참 대단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이재명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비대표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을 향한 이재명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칼춤이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욱은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검찰이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습니다라며 또다시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조차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에 정치적 공세를 꾸짖고 나섰습니다. 이제 진실이 담긴 녹취록이 폭로되었으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죽을 맛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수사팀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핵심인 김현지가 여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재명 지키기 민주당의 국조특위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야 하며 박상영 검사와 송경호 전 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까지 나서 이재명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 이재명 재판 받아라 이 저항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번 충격반전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막기 위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한 이주영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영 검사는 지난 10일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가 중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장절제 수술로 인한 치료 상황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의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2022년 9월 16일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2박 3일 동안 검찰청사 지하 구치관 맨바닥에서 잤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근무일지에는 당시 이 검사가 남욱 씨의 검찰 구치감 대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 씨는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습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남욱 씨는 지난 16일 청문회에서도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과 가족사진 등으로 협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 조작된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선 남 씨의 반복된 진술 번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남 씨에 대해 처음엔 A라고 진술하면서 이재명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후 B라고 진술하면서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A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라며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욱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고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남욱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 등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통해 뇌물과 선거자금을 계속 전달했습니다라고 이재명에 대한 치명적인 팩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사를 받으며 검사들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회유와 압박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계속해서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기소를 뒤집기 위한 국정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전 총장은 남욱 씨의 진술이 APA로 바뀌는데 비롯돼 있을 때는 아마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남욱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라며 또 A로 말했을 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적대적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른 객관적 물증과 정황을 보고 남욱 씨의 진술 중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도 내놨습니다. 이재명은 진실을 파헤친 검사는 사지로 내몰고 이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던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저격했다가 이재명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병적인 과거 집착증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아닌 3년 전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한국신문상 수상이 잘못됐으니 취소 반납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이러니 동아일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면 이 상을 수상한 동아일보 기자들을 빼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계 종사자들조차 신문협회가 그때 그런 상을 줬는지조차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만 이를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지저분한 과거를 하얀 눈밭처럼 분식하려는 의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앙심이 오래 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은 지난 24일 X에 2023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았다는 동아일보의 단신기사 2023년 3월 7일을 링크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며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주장의 황당함을 떠나 더 걱정돼 대목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이 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수상기사까지 찾아내 청와대 참모들이 했겠지만 뜬금없이 자신의 X에 올린 점입니다. 이재명은 고유가와 경제난 폭풍을 몰고 오는 이란 전쟁 와중에 별로 기묘하지 않아 보이는 인도 베트남 5박 6일 순방을 나갔습니다. 왜 굳이 인도와 베트남인지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 지난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중에 이재명이 또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후 베트남을 방문 중입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우리의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핵심 해외 투자국들입니다. 그 외에 공통점을 찾는다면 북한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인도와 베트남의 주재 대사관을 오픈한 나라들입니다. 인도는 비동맹 국가로서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19년 1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나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중동전쟁의 발발 직전에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졌고 그 답은 싱가포르가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저는 또한 작년 6월 미북 1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악수했던 장소에 그 기념으로 은빛 텅스텐의 두 정상이 악수하는 손을 새겨 기념 판형을 깔아 놓았다. 카펠라 호텔 측에서는 그만큼 역사적인 장소임을 호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터지고 한국 국적의 유조선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울산에 저장 중이었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 기업에 의해 제3국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원유의 행방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아졌고 시중에는 이 원유가 중국 혹은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으로 갔을 것이라는 풍설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런 부정확한 뉴스를 만든 자들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명령 지시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원유는 베트남으로 갔다고 공개했습니다. 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90만 배럴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에너지 비상사태를 맞은 시점에 국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전략자산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90만 배럴은 대한민국 전체가 약 9시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이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엄청난 국가의 전략자산입니다. 이런 국가의 전략자산을 이렇게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90만 배럴의 원유가 왜 베트남으로 갔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은 베트남을 통해 결국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90만 배럴 원유의 행선지는 베트남이라고 밝힌 이재명이 이제 인도 여행을 마친 후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들의 경제협력을 듬뿍 프로파간다 하면서 무대 뒤에서는 어떤 대북 장막 외교가 펼쳐질지 상상해봅니다. 혹시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와 무관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보내진 90만 배럴의 원유 행방은 우리 국민,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뜨거운 추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로 최대의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북한은 정말 체제 위기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일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내 러시아 내무장관이 방북하는 긴급한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북한은 이란 전쟁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에너지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한국 정부의 반미 행보가 강해질수록 미국으로부터 받은 북한이 체제 위기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지금 북한과 중국의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특히 북한에는 체제 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봉쇄가 어떤 나라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지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지금 이런 통찰의 정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재명이 동아일보를 저격했다가 역풍을 맞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X의 동아일보 대장동 의혹 기사들은 조작이니 3년 전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하라고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8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이날 밤 9시 3분이었으니 대략 계산해보면 베트남 현지에서 X 게시글을 올린 것입니다. 명색이 정상회교를 하러 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해외에서 이걸 갑자기 올려야 했는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맥락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얼마 전 국조특위의 대장동 특혜 사건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대장동 특혜로 1,000억 원가량 돈방석에 올랐던 민간업자 남욱씨에 그때 이재명을 잡으려는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는 유리한 진술 변경이 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순방기간 내내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이 뉴스만 맴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국민 세금 들여 정상회교한다며 해외에 나가서도 국정최고 책임자의 관심사는 온통 자신과 관계된 과거 사건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불행이며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의 과거 사건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됐으니 어쩌겠나 하며 덮고 넘어가 주려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그는 대통령 권력으로 자신의 과거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결점 하나 없는 순백의 인간으로 성형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재명은 과거의 덫에 자신을 더욱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살아온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설령 대통령 하레비의 권력이라도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신뿐입니다. 이재명이 24일 자신의 X에서 2023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동아일보를 향해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며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한 한국신문상 수상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2023년 3월 동아일보 기자 7명 법조팀에게 뉴스 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당시 고정의 관훈클럽 총무중앙일보 소속은 심사평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 의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을 연달아 보도했다며 대장동 관련 이슈는 전 언론이 치열하게 취재 경쟁을 벌인 분야였다.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한 동아일보가 단연 인상적이었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축적과 꾸준함이 바탕이 된 대장동 특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신문상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수상소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은 1년 6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일단 마라톤 대회 하나를 완주한 느낌이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 법조팀은 사건 초기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대장동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428억 뇌물약속 의혹, 백현동 의혹 등 특종을 이어왔다며 김용 금품 수수 의혹의 구체적 내용, 2013년 술접대 의혹, 정진상 공소장 입수 등을 특종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보가 제기한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의혹에서 사실로 변모했다며 축적의 시간과 지속적인 보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특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꾸준히 접촉하고 설득해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을 하고 수사팀에 확인을 했다며 타사보다 먼저 뛰었고 먼저 기다렸고 많이 마시고 많이 썼다.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취재 경쟁의 뼈가 녹고 피말리던 시기였다며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 대상이 된 동아일보 기사들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이재명 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 민주당 사실묵은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 차례 말해 유동규 이재명 빅업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 싶다. 유동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 측 지분 숨겼다 말해.
남욱 유동규, 진상이 형통의 이재명 시장의 의사 전달 말에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 때 스자에 민주당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선 자금 8억 받아 유동규의 20억 요구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인허가 때 사업 타당성 보고서 없이 승인. 검찰,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천억대 배임 혐의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 측과 사전연습 후 이재명의 유리한 증언 검찰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등이었다. 다음은 신문협회보에 실린 수상소감의 전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은 1년 6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일단 마라톤 대회 하나를 완주한 느낌이지만 끝은 아니다.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사건 초기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대장동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428억 뇌물약속 의혹, 백현동 의혹 등 특종을 이어왔다. 재판이 시작되자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를 온라인에 꾸준히 연재했다. 김용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내용, 2013년 술 접대 의혹, 정진상 공소장 입수 등을 특종 보도했다. 본보가 제기한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의혹에서 사실로 변모했다. 축적의 시간과 지속적인 보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특종이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꾸준히 접촉하고 설득해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을 하고 수사팀에 확인을 했다. 타사보다 먼저 뛰었고 먼저 기다렸고 많이 마시고 많이 썼다.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려 노력했다. 치열한 취재 경쟁에 뼈가 녹고 피말리던 시기였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이번 수상을 평가해주신 신문협회 등 관계자들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취재하고 마음껏 쓰게 해주신 사회부장, 부국장, 편집국장과 발행인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에 대한 이재명의 신문상 수상 취소 요구에 한국신문협회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와 관련한 수상 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